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타노스는 착한 놈일까 나쁜 놈일까? 본 영상은 아주 약간의 스포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를 보신 분들만 시청하길 바라며 타노스에 대해서 매우 굉장히 엄청나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든 영상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타노스. 영화 보기 전까지는 감정 없는 미치광이 우주 파괴자 이미지가 강했으나 자신이 가진 신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살인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대의를 위한 살생만 감행하는 캐릭터로 나오죠. 인구는 늘어가는데 먹고 살 식량은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망해버린 자신의 고향을 본 타노스. 우주의 다른 행성들은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여러 행성에 사는 사람들의 반을 죽여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윤택한 삶을 살자는 신념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우주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라도 나서서 우주를 지키자는 캐릭터가 바로 타노스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행성을 일일이 찾아가며 죽이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은 다음 손가락을 한번 튕기면 랜덤으로 절반이 죽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스톤 찾기에 나선다는 내용이 인피니티 워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솔직히 영화 극초반까지만 해도 타노스를 진짜 100% 미치광이 살인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소울스톤을 얻는 장면이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희생시킨 대가로만 소울스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소중한 존재가 바로 자신의 딸 가모라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만 같던 타노스가 보인 눈물과 딸을 희생시키고 소울스톤을 얻었지만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무감정 미치광이 살인마로만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면 저 상황에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하고 타노스라는 빌런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보통은 선한 편에 속한 어벤져스 멤버들의 고통과 괴로움만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곤 했었는데 타노스가 겪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은 어떻게 풀어질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야 할 상황이 오면 자신의 소중한 건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만 강요하지만 타노스는 달랐습니다. 온 우주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줄 정도의 강인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죠. 역사를 살펴보면 타노스를 단순히 공상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미치광이로 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타노스의 신념과 유사한 이론을 사회과학적으로 풀어낸 경제학자 멜서스라는 사람도 있었죠. 두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18세기 활동한 경제학자 멜서스는 그 당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세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기근과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적극적인 억제와 결혼을 연기해 출생률을 감소시키는 도덕적 억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멜서스는 못 먹고 병들어 죽어가는 빈곤층들은 그대로 죽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청결한 생활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불결한 생활 습관을 권장해서 전염병이 찾아들어 죽어야 한다고까지 생각했죠. 이 당시 귀족들은 아마도 멜서스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죠. 멜서스가 사회과학 이론으로 잘 포장해서 귀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한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멜서스가 걱정한 것처럼 인구가 증가한다고 식량 부족으로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식량 부족을 커버할 정도의 기술력이 그만큼 향상됐기 때문이죠. 멜서스와 다르게 타노스는 권력층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확률로 사라지고 남는 자들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자는 주의였죠. 타노스가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는 손가락을 튕기고 다시 돌아올 때 약간 놀라며 미소 띄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밝힌 바에 따르면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길 당시 본인을 랜덤으로 사라질 확률 조건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넣었다고 하더군요. 손가락 튕긴 다음 약간 놀라며 미소 짓는 표정의 비밀은 본인 스스로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서였던 거죠. 나중에 뇌피셜 영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풀기에 하겠지만
타노스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신념을 다 이룬 후 소울스톤에 갇힌 가모라와 꿈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이뤄도 가모라가 곁에 없으면 다 부질없음을 깨닫고 다시 타임스톤으로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꽤나 많은 영화들의 일반적인 스토리를 보면 망나니 주인공이 원하는 걸 다 이뤄도 내 곁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점입니다. 전형적인 개과천선의 스토리라고나 할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진정한 삶의 가치, 살아가는 이유임을 관객들에게 전해주며 영화를 마치곤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라디오스타도 이와 유사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최곤역의 박중훈은 항상 과거의 스타의식에 심취해 매니저 민수와 다툼을 하고 헤어지게 되죠. 하지만 결국 나중엔 최곤이 매니저의 역할이 너무도 소중했던 걸 깨닫고선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자서 빛나는 별이란 없다.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는 말은 라디오스타가 관객들에게 전해주고픈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타노스가 시간을 되돌릴 가능성은 개과천선 스토리를 따라간다고 볼 때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타노스가 사이코패스 미치광이 살인마가 아닌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한 말은 지켰다라는 점인데요. 한편의 영화에서 무려 3번씩이나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초반에 테서렉트를 안 주면 토르의 머리를 뽀개버리겠다고 하다가 로키가 테서렉트를 주니까 토르는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가모라한테 소울스톤이 있는 위치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네뷸라를 분해해버리겠다고 얘기하다가 가모라가 사실대로 말하자 네뷸라를 살려줍니다. 토니 스타크를 인질로 잡고선 타임스톤을 건네지 않으면 토니를 죽이겠다고 하다가 닥스가 타임스톤을 건네자 토니를 살려줍니다. 진짜 살인에 미친 미치광이들은 자기가 약속한 걸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말하면 살려주겠다 이야기했더라도 원하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라져야 한다며 죽여버리곤 하죠. 타노스는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살생 외 무의미한 살생은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쪽 같은 선비의 정신을 갖춘 대장군의 모습도 보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다 하며 장렬한 최후를 맞는 충신 같은 모습이랄까요. 물론 타노스가 하고자 하는 일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면 안 된다, 무조건 소도 살려서 가야 한다라는 복지론에는 위배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무인도에 고립돼 먹을 식량이 부족하거나 바다를 표류하는 배 안에서 식량은 떨어지고 일원 중 한 명이 아파서 죽어갈 때 우리는 끝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며 아픈 사람까지 챙기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타노스는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도 타노스를 무작정 욕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엔 타노스가 없는지 말이죠.